두 가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자본주의 비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동일하게 가는데 자본주의 비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막스주의 비판과 함께 자본주의 비판이 되는 지점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막스주의를 굉장히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옹호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지점들이 이렇게 같이 얽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 거칠게 얘기하면 동지인데 저기였다가 동지였다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지점에서 또 두 번째 이 질문이자 의견과도 같이 가는 건데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같이 얘기를 신명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가치를 얘기를 할 때도 그 가치가 미닝의 가치인지 밸류의 가치인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수탈이냐 또 착취냐 이 개념에서도 잉여가 없으면 착취가 아니고 그건 또 수탈이고 이런 소통들이 또 안 되고 있으니까 가상노동에서 하는 그 노동 얘기와 이제 페미니즘이 얘기하는 생산과 노동과 가치 이야기와 막스주의에서 이렇게 근간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닿을 듯 말 듯 소통이 될 듯 말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그냥 농담삼아 끝장토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희망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룻밤 날밤을 새시던지 이렇게 이 구성으로 다시 만나서 어떤 그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의를 했고 요만큼 합의했고 그 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세훈 선생님께 아까와는 거꾸로 갈까요? 저기 한마디만. 네, 한마디 하시죠. 정말 궁금해서 인데요. 정말 저기 그 막스주의 또는 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이 막스에 관한 논의와 비판들, 또 막스주의에 대한 비판들을 했는데 이 개념 사용이나 이론 해석에서 엄밀하지 못했고 막 이런 점들이 이제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혼란스러운 건 또 그 의미하는 게 뭘까? 그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광현 선생님이 아까 이제 2025년에 이후에 이제 로보캅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지금 핵 시대인데 핵 원자력 발전 막 터지고 하는데 지금 되리다 이제 핵 시대로 많이 새롭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지구적 우주적인 측면들을 바라봐야 되고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같은데 이 2025년 이후에 어떤 진보 또 저항 막스주의에서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뭔가 좀 아무나 싶잖아요. 그죠? 궁금합니다. 희망적인 뭔가 있는지. 그러면은 발표 선생님들께 거꾸로 고등학교 선생님, 신명 선생님 이렇게 드리고요. 두 선생님께는 5분 정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정선희 선생님께는 8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간, 네. 네, 신혜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하신 거에 일단 그 정합성의 개념 엄밀성은 어쨌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이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를 지금 박은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있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상체제 지금 뭐 질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주나 뭐 이런 것에 재생산의 모습들이 해명돼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제가 쓰고자 하는 그 개념들이라는 게 성관계에서 인간 생산, 쾌락 생산, 뭐 상품 생산, 가사 생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부장 체제를 유지 작동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으로 이제 넣는 거가 결국 이제 감상적이나 자본주의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인간 생산이나 쾌락 생산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유지 작동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 제국주의에 대한 싸움의 내용이 뭘까? 사실 아까 이제 자본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가 저는 이제 자본주의하고도 같이 가고 군사주의가 제국주의하고도 같이 가고 자본주의가 그리고 레닌식의 이제 자본주의 확대 재생산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시민주의적인 이제 방식이나 근대 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가부장 체제와 같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노동이라는 거나 이제 국가장치라는 성장치로서 국가장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군사주의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 안에서 성노동은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간 생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이론이나 그러니까 설명 분석이 이제 좀 돼야 되는 단계여서 아직 이제 제국주의에 대한 싸움 내용이 뭘까라는 거를 조금 더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가치의 부분은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가치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먼저 막스주의적인 가치론이라든지 인간 가치나 이제 그런 부분과 다른 가치들과의 관계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가치가 그냥 건너뛰는 아까 뭐 밸류냐 아니면 미닝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박앤 시님이 그때 이제 가치라는 거는 제가 한번 재구성을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의 성격이라는 부분은 소비라는 것을 이제 소비가 노동이 되는 지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선노동에서는, 근데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상품 생산이 과잉 생산된다면 소비도 이제 과잉 소비이고, 이게 자본주의적인 이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일 텐데 이 부분을 넘기 위해서 이제 녹이라는 그 생태적인 설정이나 성노동이 성노동이라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성노동인데요. 그 인간 생산까지도 과잉이라든지 이런 지점들 어떤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녹이 취약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여전히 이제 먼저 단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씨름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자본주의라는 것을 정면으로 좀 그 상품 생산이나 지금 허성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상품 생산 부분이 좀 빠져있지 않냐, 임노동 약하지 않냐 하는 건 지금까지 이제 상품 생산과 임노동의 부분을 막스주의 진영에서든 많이 경제학에서든 이제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좀 피해가고는 있었으나 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관계들을 재설정해야 되는 단계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아까 말씀드린 자본주의라는 것에 지금까지 논의들을 놓고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태 논의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력권의 패러다임, 서로 씨름하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허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5분, 아직 5분 안 됐죠. 네. 허성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상이 뭔가,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공공담론이라든지 서구가부장 체제 안에서 지금 자본주의와 등질이라고 했나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했나? 차의 정치학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넣어서 이제 풍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상품 생산에 관한 내용이 적다, 이제 이런 지적들 중에서 이제 가부장 체제를 말할 때 비가시화되어 있는 영역이어서만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토대에 관한 거다라는 것을 갖고 나가라는 말씀에 맞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한국 사회 맥락을 이제 좀 얘기해 보면 여성운동이나 이제 페미니즘, 지금 이제 다른 운동들도 좀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막혀 있는 부분 중에 여성운동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성주류화의 지점이나 제도화의 지점으로 이제 계속 갔던 그 지점에서 지금 거대 담론으로 보이는 이걸 다시 제가 끌고 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 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정록보라 패러다임을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노동운동이 여성 노동운동을 제외한다면 노동운동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남성 노동자, 임노동자 중심으로 그래도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지점에서 그 페미니즘이라든지 가부장 체제를 이야기한다면 노동운동에도 이런 어떤 그 출구나 변화의 지점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한국 사회 맥락이 있고요. 자본주의와 가부장 체제는 서로 제가 이제 넘나들고 있는데 한 축에서는 같은 거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축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어쨌든 담론의 정치이기도 한데 그 부분에서 가부장 체제는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근대 체제로서 서구와 이제 관련된 그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
것을 넘어선 어떤 지점들이 있어서 그 가부장 체제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 지점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자본주의와 가부장 체제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더 실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왔다 갔다 조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에 그 이론론자들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가부장 체제를 이야기하는데 계급이나 자본주의 중심성을 이동시키는 것이 그 이론론자들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보라적인 어떤 생산이라든지 정복보라적인 노동, 패러다임에 입각한 노동 또는 이론 이런 것들을 지향해 가는 그 지점에서 그 이론론자들을 이제 과거로 이제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쨌든 그 상품 생산이라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거대하기도 한 것 같고, 금융자본이라든지 지금 월가 이 세계 뭐 경제 위기 등등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부장 체제하고 어떻게 연동시켜야 될 것인지는 제가 해야 될 과제로 이제 받고 가겠습니다. 네. 생태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진행이 길어지고 아직 초보인데 오늘 토론에서 좀 페미니즘 쪽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다루지 못했던 거고요. 또 다른 데서 이제 좀 글들을 달고 있어서 그랬었고, 물론 당연히 이제 더 글을 발전시켜서 짧은 글 속에서도 정보보다가 좀 상호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틀로 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태학에서 오랫동안 근본 생태론하고 사회 생태론 사이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변증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관계가 이제 어쨌든 아주 단순하게는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유전자 공학을 가지고 조작을 하더라도 식물이나 동물이나 먹이사슬 상위에 속해 있어서 그 부분에 일정하게 의존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 단백질 공급을 약품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그 신진대사,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의 관계를 지나치게 비인간 근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게 어렵다. 반대로 이제 과잉생산이나 과잉낭비라고 하는 문제를 억제하면서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일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표가 아까 유임 선생님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교열상의 문제를 포함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초보고서 급하게 쓴 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글로컬 페미니즘 맞죠? 예. 그리고 아리기 문제는 이제 여기 짧게 논의하기는 좀 여기 정선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거기서 아리기에 동의하는 부분을 딱 두 가지인데, 금융팽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인으로 보느냐 결과로 보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자본시장 공식의 한 측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신흥팽창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금융팽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윤을 저하의 경향에 이제 그게 저는 마르크스 자본론에 이제 그런 구조가 계속 많이 있죠. 실제로 그 부분을 이제 아리가 잘 뽑아낸 것이라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부분적 지리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쪽으로 선진국 부분에서는 이전 시대 헤게모니 중심에서부터 누적되어 있는 자본의 네트워크가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실물 생산을 통제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융팽창의 핵심적인 논리는 금융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이윤율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다각화를 시킬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모든 부분의 실물 생산에 대한 노동시장을 강력히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꼼짝을 못하게, 말하자면 모든 부분의 국가, 모든 부분의 기업, 모든 노동계급의 상층 부분, 모든 부분을 금융으로 포섭을 하면서 군사력과 동시에
그 위계 구조를 강화시키는 이런 국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인을 하강 국면에서 더 심해지면 이제 공항으로 이르는 아주 긴 시간 동안, 30년에서 60년, 긴 시간 동안 이런 강력한 통제, 말하자면 계획투쟁에서 통제구조를 치는 거예요. 자본이. 이런 국면들이 주기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훨씬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자본이 순전히 경제학적 측면에서 작동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게 되는 뭐 얘기 그건 그냥 경제학과 안에서 경제사의 한 논의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본이 이제 지구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든 시장들을 어떻게 그 MCM 공식에 전속시키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는가에 대한 시스테마틱한 그런 프로그램, 전개거든요. 이 전개 속에서 인간이든 자연이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설마 인간까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인간의 콩팥에서 불알까지, 그거는 세포의 모든 유전자까지 마음대로 상품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 아까 뒷페이지 주체성 얘기를 저는 뒤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페미니즘 문제를 그래서 제가 이제 200년 동안의 창조혁명의 자유평등 방해 또는 연대 문제의 세 가지 체제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자본주의의 팽창과 심화와 맞물리게 돼서 2배, 3배, 4배 말하자면 N승의 형태로 가속화되는 것이 주체성의 완전한 파괴, 군대는 지금 사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림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이 그림이 사실은 한 2년 전에 그려진 거라서 이 정보보라 필요다면 다 반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순전히 자본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자본론 자체를 이제 좀 한 장의 그림으로 교육용으로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머릿속에 외우기 좋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르크스가 생산주의자라고 하는 거야말로 이제 사실 스탈린주의 이후에 오랫동안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전체 그런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선전해온 마르크스를 제거한 역사 속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오래된 허수아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론 1권부터 3권까지 또 마르크스의 어떤 저술에서도 마르크스가 생산주의라고 하는 그걸 논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용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컨텍스트를 떼가지고 그 문장만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컨텍스트를 무수히 증거를 작업해서 들이대는 것으로 그런 논의가 사실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제가 인용했던 베널드 포스터나 버킷이나 제이슨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체계적인 저술들을 계속 써내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러면 마르크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구적 생태 위기의 전반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모든 것을 인용화시키지 않았냐고 비판을 한다면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마르크스가 이제 그런 자기 이론 틀 안에 생태론이 자리 잡을 수 없게끔 구조화시켰다면 맨 아케아 그래서 아침에 그 위에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부와 모든 부의 원천이라고 하는 출발에서부터 또 돌아갔을 때 그 코미니즘 사회에서 그것을 신진대사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론 틀이 없다면 이제 마르크스를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이제 저는 뭐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정력보라를 위해서 말하자면 마크시스트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오해를 파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태주의자들의 마르크스에 대한 오해야말로 동일하게 아주 격렬한 비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콜론타이어는 오래된 논의입니다. 논의인데 이걸 끄집어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박약함 또는 이제 공백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마르크스주의자들 중에서 여기서 콜론타이어만큼 철저하게 사회변화과 노동해방을 결합하려고 고민한 자는 없다. 근데 그 부분이 현재 그 수준이다. 어떻게 보면 남성 마르크시스트나 또는
콜로타입, 그러니까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논의가 저는 콜로타입보다 훨씬 더 나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래되긴 오래됐지만 전혀 말해서 해결도 안 되고 그 문제에서 더 전진하지 못한 그런 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엥겔스의 가족의 기억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 도쿄로 이제 그 프리의 논의에 대한 보완 부분까지 같이 주위에 엥겔스가 달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살렸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처론이나 역사의 원론에서 독일 이데올로기가 다른 분들에서 못한 거를 마르크스가 엥겔스가 막스 죽고 나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그걸 계승하는 의미에서 이게 그런 논의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을 이제 그 기존의 역사의 원론에서 하면 진전된 그 이론적인 틀의 가능성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주차장식 문제는 이제 제가 브라가 편집인을 하면서 58호부터 70호까지 한 12호에 걸쳐서 계속 이제 그 논의를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사실은 그 주차장식의 생산양식하고 주차장식의 관계 문제를 주로 논의를 했고 또 인지관이나 또는 기존의 철학의 재구성 이런 것 때문에 논의를 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나 이제 여성 주체와 남성 주체의 성적 차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는 못한 글들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테니스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마르크스의 경우는 뭐 지난 50년도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이제 단순히 한 20년 사이 복원을 하는데 이게 뭐 아직 일천하게 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확장하는 데서 많은 그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페미니스트 입장이나 신실주의 입장에서 거슬릴지 모르지만 이게 적어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생태적이고 여성의 마음과 동의한다는 이걸 기존의 입장한 그런 전제 하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스탈린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 레닌주의의 문제점, 마르크스 자신의 공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이제 비판과 개선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로권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당연히 동의하는데 아직 이제 그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도 왜냐하면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는 혼자 책 보고 뭐 메모를 해보고 했지만 글을 쓰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기 제 수준에서 현재 이걸 가지고 과감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점. 그러나 조만간 연구가 좀 이루어진다면 뭐 그런 정화 트랜스포메이션 왜냐하면 아투세르가 이제 했던 마르크스의 정화는 사실은 성적 차이나 그런 생태 문제를 후보하는 것인데 그게 돼야만 그때 과감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6시 4분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 충분히 쓰세요. 그 선생님들 다 이렇게 마음고생이기 때문에 공평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너무 늦게 내가지고 토론 지령 토론하신 선생님을 고생시켜드리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좀 일단 뭐 제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선생님 코멘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신명현 선생님께서 코멘트하시고 하고 같은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나중에 TS 선생님 프로에서 말씀하셨지만 마크스가 이제 뭐 가사 노동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마크스 원서는 잘 보면 그런 타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저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크스 뒤에 그 마크스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사실은 그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했던 그런 가부장제적 요소라든가 그 비판이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마크스주의 역사에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가부장제적 측면이라든가 혹은 그 여성
문제에 대한 그 정치, 그래서 결국 그런 페미니스트의 그 비판 이런 것이 그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건 뭐 저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뭐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 막스 자신에서부터 제가 일단 막스를 페이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제 그죠 디펜스를 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리고 제가 이제 발제할 때 뭐 약간 그 언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스가 그 시대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에 있어서 바로 19세기 중반 시대적 제약을 이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런 게 확실히 따라가는 것은 인정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스 전체 이론적인 그 작업, 이론적 프로젝트를 그 어떤 이게 뭐 반페미니스트적이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이제 막스 자신이 이제 제가 강조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자본론 단계 그리고 이 만년 후기 막스로 이제 갈수록 그리고 실제 그 시기에 그 말하자면 그 정치 투쟁 여기에 이제 개입할 때는 후동주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후동주의와 같은 이런 그야말로 이제 그 반여성 주의자들과 이제 그 대결을 하는데 그들과 이제 투쟁하는데 막스가 순봉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스 자신 실은 이제 막스의 모든 사상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모든 여성을 포함한 인간의 해방, 이 아래로부터 그 사회 이런 것이 이제 면면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정말 뭐 그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막스 자신의 이제 그런 정치적인 실천에서도 분명하게 특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그 막스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행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제가 이제 그 발시하시기 약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 막스하고 엥겔스하고 이제 완전히 뭐 동일치지 않는데 혹은 이미 그 엥겔스가 막스 사후에 그 제1 인터내셔널 그리고 독일 사회민주주의 이쪽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뭐 변칙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막스의 그 종작 비판에 대한 그 이해를 둘러싸고도 그러니까 상당한 그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그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제 막스의 아무런 그 기원을 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2 인터내셔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 후에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분명하고 결국 20년대 말에 스탈린의 그 반혁명으로 해서 이제 볼셰비키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그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시스템 하에서 이제 우리가 뭐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오히려 그 서방자본주의보다도 더 어떤 측면에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성 억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것이 스탈린주의 시대에 흥행했다는 거죠. 이래서 결국 1960년대 말 70년대, 그 여성 해방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막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 이른바, 왜냐하면, 뭐 스탈린주의도 그랬고, 제2인터내셔널도 그랬고, 그들이 이제 모두 막스 이름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막스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그 제기했던 것은 어떤 점에서 뭐 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많이 이야기한 것은 그 뒤에 이제 그런 그 막스의 어떤 그 왜곡들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막스 자신의 이제 어떤 이거 되돌아가 보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지금 우리가 21세기 막스 르네상스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제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많이 이제 과거사 정리 같은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과거사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좌파 진영에서도 보면 이러한 뭐 스탈린주의라고 할까 아니면 그 사회민주주의, 개혁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반성이 굉장히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는 그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막스 르네상스 혹은 그런 반자본주의 운동을 그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그런 그 제한이 된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건 뭐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물론 이제 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더 생각을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은숙 선생님께서 이거 제가 어젯밤에 그 제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이잡듯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잘 뭐 이거 요새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이거 한번 공부를 해야지 하고
쭉 쌓아놓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다른 일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가 좀 밀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그 오해를 그리고 그 제가 또 잘못 그 이해하고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답변을 한번 드리면요. 그 처음에 두 가지는 그 제가 지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이런 그 서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성의 그 가사노동 시간이 그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서 뭐 추세적으로 이게 단축된다고 본 거냐 아니면 이게 오히려 단축되지 않는다고 본 거냐. 앞에서는 단축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뒤에서는 단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뒤에 이야기가 뭐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오히려 뭐 지지하는 식으로 이야기해 그 앞에서 그 이야기한 거 그거는 뭐 인용 부분인데 그냥 그 인용한 다음에 그 뒤에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 축소에서나 진작이 이루어졌다. 요거는 좀 포기할 요거를 아마 인용을 하는 스텝인데 제가 요 부분을 그 정확히 잘 구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제가 이야기하는 그 가사노동에 대한 그 막스 가치론적인 어떤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그 가사노동이 이제 말하자면 그 점차 그 시장화되고 또한 그 여성이 그 노동시장, 시장노동에 진출하면서 그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8페이지에서의 그 서술의 앞뒤가 좀 이게 과연 앞에서 이 가사노동에 대한 막스주의적 비판하고 이게 저기 컨시스턴트하게 연결이 되는 건가? 이게 무슨 상호 모순되는 그 서술이 아니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호 모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사노동에 대한 그 막스 기존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그 제기했던 그 비판을 주장했던 바가 뭐였냐면 그 가사노동, 이 무급 가사노동에 대한 그 착취가 자본의 능력화 증대에 기여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 그 무급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하는 자본의 능력 가치 증대 상당한 말하자면 문제가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말하자면 가사노동이 상당 부분 시장화되고 그렇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성의 이제 그 시장노동 진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아주 고도로 발전했다는 얘기인데 60년대, 70년대 뭐 제가 그 그림에서 이제 뭐 제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경우에 보면 여성의 이제 그 노동시장 진출이 아주 80년대에 그야말로 급격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기는 오히려 한국 자본주의 아주 고도의 그 발전 시기하고 일치했거든요. 이 말씀은 이제 결국은 이러한 가사노동, 그게 바로 노동력의 가치를, 노동자 임금을 노동력 가치 이하로 증가하게 하는 이른바 초과측치라고 하는 거죠. 초과측치를 통해서 자본주의 영역에서 그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그 논리인데 이거는 뭐 사실 이미 이제 이런 그 논리 구조는 이전에 중수기론 그 논쟁이 있었을 때 이른바 생산양식 접합이론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지 반봉사회론이라고 해서 이러한 자본주의 생산양식, 비자본주의 생산양식 반드시 접합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양식, 비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부터의 어떤 그 초과측치를 통한 가치 이전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본주의 영역이 이게 소멸하면 결국 자본주의 돌아가는데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그 논리에 말하자면 타당하지 않음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좀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0가지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한 6, 7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나머지 빠지신 부분은 이메일로라든가 아니면 전해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일단 그 세 번째는 제가 뭐 리카도,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들을 운운하면서 이제 막스의 가치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스 자신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너무 엄격하게 해야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요 자체가 좀 그 쟁점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그리고 그 사회보신 박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치 개념이 누구의 가치 개념이냐 이거를 좀 확실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가치가 가사노동이 가치 생산적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야기해야지 서로 이제 나는 뭐 스미스의 가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또 리카드의 가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논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 한번 막스 가치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이라고 하는 그 규정, 이건 결국 이제 막스의 이제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인데, 이게 가사노동 경우에는 그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가사노동이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정말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는 좀 규범과 그 사실관계를 구별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저의 이야기하고 조금 약간 이것도 이제 아까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사노동에서 제가 이야기한 무급가사노동이고, 무급가사노동 경우에도 제가 이제 아까 발제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 하우스워크 같은 그 집안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봄노동, 그 다음에 인간 생산노동, 이 세 가지인데 결국 일단은 가사노동에서부터 상당한 시장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돌봄노동 지금 이제 막 그 시장화가 이루어지는 중이고, 그리고 층화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 생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뭐 대리모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장기 판매라든가, 네? 입양이라든가, 이것도 돈 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 생산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시장화가 된다면 시장화된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웃 선생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건 바로 사회적 필요노동 시간 그 규정이 이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건 이미 그러면 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가치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화되지 않은 그런 그 바로 전에 그 70년대 가사노동 논쟁에서 전제했던 그들이 이제 대상으로 했던 그 무급 가사노동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그런 그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돼서 그건 바로 이제 구체적인 유형 노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화되면서부터는 그런 그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고 그래서 그때는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되는 것이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사노동 이게 이제 유형이 다섯 번째 지적하실 것 같고 제가 이미 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노동을 전부 다 이게 비자본주의 영역 그런 볼 수가 있겠는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노동을 그렇게 복합적인 구성체로 파악을 한다면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차별적이고 불균등하지만 그런 그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화가 된 부분에서는 이거는 이미 자본주의에 포섭되는 것으로 따라서 가치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그 가사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박스의 가치론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이 이렇게 시장화되어가면서 점점 말하자면 가치 개념이 가치 법칙이 이제 그 포괄하는 적용되는 그것이 작용하는 그 영역이 더 확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막스가 이제 그 자본론에서 보면 세계 시장에서 가치 법칙의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건 뭐 자본주의에서 그 다인적 목표의 가치 법칙이 국가 간에 작용할 때 수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보면 막스는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점차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수정 명제가 점점 그러니까 수정이 아니라 원래 본연한 순전한 그 가치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마찬가지로 근데 가사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혜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중요한 그 말씀인데 제가 조금 아까 약간 이미 언급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가 이제 공부를 아직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막스의 경제학 비판 플랜 이걸 아까 수정시켜 하는 이런 좀 과감한 좀 진취적인 이런 그 제안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히 그 막스가 방어하는 이런 식으로 된 거가 아니냐 그건 맞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저희 좀 더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족법 가사노동에는 막수적 비판적 분석과 대한 그 모색이 이제 그 반자본주의 구조학자에게 그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그 자본주의 반대하는 것만이 그 조합화의 과제냐 그 비자본주의라든가 이거 말고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 투쟁 말고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뭐가 그 차별에 대해서 전부 다 투쟁하고 그런 반민주적인 차별적인 모든 반승적인 이러한 그 측면들에 대해서 모든 투쟁을 하는 것이 좌파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꼭 문장에 막수주의적 비판, 그게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과 어떤 대안 분석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반가부장제, 그러니까 가부장제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좌파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막수주의적 어떤 관점에서 그 중요한
그건 뭐 제가 다른 그 좌파였던 다른 어떤 그 어학적, 그 차별적, 그 탈적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그 투쟁의 그 중요성, 그것의 필요성을 전형적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스주의라면 이제 결국은 이건 자본주의를 이제 결국은 가장 자신의 반대, 그걸 이제 극복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른 어떤 뭐 비자본주의, 뭐 가부장제 이것 까지 포함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투쟁의 어떤 중요성, 이걸 제가 조금 더 이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사회자 역할이 이렇게 토론자 선생님들 좀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또 여러 구성원들의 이렇게 웰빙의 문제를 또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제가 시간을 어떻게 너무 늦춘 것도 아니겠죠? 근데 여전히 좀 건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그 NJ가 개최한 그 3년차 가나다 토론회고요. 저희가 그 야심차게 새로운 기획 그 하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가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매우 가치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서 다 못 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또 물론 선생님께서 그 정병현 선생님이나 신광 선생님이 이제 이 자리 때문에 글들을 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아마. 이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 글들을 또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도 NJ에도 굉장히 훌륭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글들을 준비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또 토론자 선생님, 호성 선생님, 최병 선생님, 윤 선생님 정말 열심한 토론 정말 특히 허선 선생님 굉장히 이렇게 거의 한 NG에서 접한 토론 중에 달변에 가까운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6분 선생님 그리고 함께 들어주셨던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